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에 엔비디아만큼이나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는 회사도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엔비디아의 주가 같은 경우에 1년 반 사이에 무려 10배나 올랐고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GPU 칩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크게 늘 것이고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엔비디아의 13회 파일이 발표되면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인수한 5개의 회사가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5개의 회사 모두 인공지능과 관련이 된 회사들이고 인공지능 시대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은 5개의 회사 모두 아직은 성장주들이기 때문에 지금 비전이 좋고 하이프가 많아도 10년 후에도 살아남아 있을지 보장이 되지 않는 리스크가 큰 회사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5개의 회사들 중에 만약 관심 가는 주식이 생기신다면 반드시 스스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매수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같은 마켓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해서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주식들의 장기 투자와 제 단기적인 트레이드들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데요. 100개 주식만 매수 매도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 약 28,000불 정도 혹은 3,7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누구나 방법만 아신다면 안전하게 프리미엄 수익을 낼 수 있는 커버콜도 나누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컨트랙트 하나만 커버콜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약 36,000불 혹은 4,7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트리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4년 만에 찾아온 비트코인 할빙 사이클의 패턴을 분석하면서 멤버분들과 제 투자를 나누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관련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도 아래 페이트리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라이크 꼭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발표한 13FI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투자 중인 회사들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비중이 작은 회사들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에 리스트된 회사는 나노엑스 이미징 티cker 심볼 NNOX로 총 38만 불 혹은 5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6만 주 정도를 6.5불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현재 이 주식의 가격이 약 10불 정도 되는 걸로 봐서 50% 정도의 수익을 이미 내고 있는 투자입니다. 나노엑스 이미징 같은 경우에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성장 포텐셜이 강한 회사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메디컬 이미징들을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을 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정확한 이미지를 판별해서 병의 진단이나 진행 중인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인 결과들을 출력해내는 회사입니다. 자, 현재 전 세계 60% 이상이 제대로 된 이미지 촬영을 할 수 없어서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효과적이고 저렴한 이미징을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많은 분들이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줄이고 싶은 거라고 합니다. 자, 나노엑스 같은 경우에 엑스레이 침대와 라이트웨이트 3D 단층 촬영 기법에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이미징 데이터 분석과 병의 진단을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나노엑스 클라우드의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함으로써 머신러닝을 통해 인공지능이 이미징 분석의 수준을 크게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월에 나노엑스의 이미징 소프트웨어가 FDA 승인을 받아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분기 실적 때 실제 매출과 수익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아직 성장주이기 때문에 비교적 플랫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Cost of Revenue가 아직 많기 때문에 Growth Profit이 마이너스입니다. Operating Income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였고 순수익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행히 Total Asset이 Total Liability보다 9배 이상 많은 회사라서 당장 파산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Cash Flow from Operating 역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성장주입니다. 자, 2021년에 한때 95불까지 올랐던 주식이 5불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10불 선 오락내락하고 있는데요. 200 SMA를 최근에 뚫고 올라서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입니다. 비전만 봤을 때는 인공지능 시대의 성장 포텐셜이 아주 높은 회사지만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증명할 것이 많은 회사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그러면 나노엑스 이미징 다음으로 엔비디아가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를 보시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회사인데요. Too Simple Holding, 티cker 심볼 TSPH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문제가 상당히 많은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가 어떤 면을 보고 이 회사에 투자를 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Too Simple Holding 같은 경우에는 중국 회사로 트럭의 자율주행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2021년에 80불까지 올랐던 주가가 올해 2월 8일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디리스팅되고 나서 현재
현재 1불은커녕 50센트도 되지 않는 페니스탁입니다. 거기다가 상장했을 초기부터 문제가 많았던 회사로 SEC와 FBI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회사인데요. 엔비디아가 이 회사에 무려 3 밀리언 혹은 4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자, 토탈 레비뉴 같은 경우에 아주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고 gross profit 역시 마이너스를 유지했으며 operating income도 지금까지 꾸준히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었고 순수익도 상장일에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total asset은 total liability보다는 꽤 많긴 하지만 cash flow from operation은 역시나 상장일에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이 회사에 왜 투자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주식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회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저도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던 주식이기는 한데요. 바로 인공지능과 음성 인식을 병합한 회사 SoundHound AI, 티cker 심볼 SOUN입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전에 제목을 알지 못하는 노래의 가사만 불러줘도 노래를 바로 찾아주는 앱으로 유명했었는데요. 지금은 음성 인식을 이용해서 자동차 안에서 말만 하면 자동차의 상태, 도착지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 추천 레스토랑이나 들르기 좋은 장소들을 주제별로 찾아주는 등 자동차 안에서 말만 하면 웬만한 정보를 찾아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현재 제네시스, 집, 크라이슬러, 다지, 스텔란티스, 현대, 그리고 벤츠와 같은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파트너십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안에서 활용되는 서비스 이외에도 레스토랑들 같은 경우에 키오스크를 통해서 음식 주문을 하거나 드라이브থ루 같은 경우에도 사운드하운드 AI의 음성인식 서비스로 주문들을 많이 받아가고 있고요. 집안의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음성인식으로 대부분 작동할 수 있게 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운드하운드 AI의 음성인식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은행 같은 뱅킹 파이낸스 센터는 물론 리테일 스토어에서도 재고 상황이나 물건의 가격, 배달 스케줄 등도 이 회사의 음성인식 서비스를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게이밍 분야에서도 이 회사의 음성인식 서비스를 통해서 게임을 하는 유저들은 물론 게임과도 직접 대화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사운드하운드 AI의 파트너십을 보셔도 아주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듯이 현대, 오라클, 스퀘어, LG, 기아, 크리스피 크림, 삼성, 모토로라, 제네시스, 집, 크라이슬러, 퀄컴, 엔비디아 그리고 스냅 등 유명한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음성인식 서비스 같은 경우에 무려 25개의 언어로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 회사에 3.7 밀리언 혹은 5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토탈 레베뉴 같은 경우에 꾸준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 gross profit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operating income이 마이너스인 성장주고요. 순수익도 아직은 마이너스인 회사입니다. 자, total asset은 total liability보다 많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cash flow from operation도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 상장했을 당시에 한때는 18불까지 올랐다가 작년에는 1불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지금은 5불선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회사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마켓에서는 아직은 리스크가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고 분기 실적 수치들을 눈여겨보면서 팔로우하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투자한 회사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들이 꽤 있고 성장 포텐셜이 높은 분야인 신약 개발과 인공지능을 병합한 섹터의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Recursion Pharmaceutical ticker symbol RXRX입니다. Recursion 같은 경우에 앱셀라나 슈딩거 같은 회사들과 인공지능, 신약 개발 분야에 경쟁을 하는 회사로 자사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서 바이러스와 수없이 많은 small molecule 그리고 CRISPR gene knockout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예측한 데이터들을 포함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질병을 일으키는 타겟 물질에 가장 효과적으로 바인딩을 하고 질병 메커니즘을 막을 수 있는 후보 물질들을 찾아내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임상실험 페이스 2 단계에 있는 후보 물질이 5개나 되며 곧 페이스 3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후보 물질도 3개나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캐티 우드의 아크인베스트 전체 포트폴리오에 16위에 오른 회사이고요. 올해 2월부터 아크인베스트가 꾸준히 매수를 하기 시작한 주식입니다. 그리고 작년엔 엔비디아와 신약 개발을 위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큰 관심을 받았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토탈 레베뉴 같은 경우에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gross profit도 작년에 마이너스였지만 플러스로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operating income을 보시면 아직은 마이너스이고 순수익 역시 아직은 마이너스인 성장주입니다. 자, total asset은 total liability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더 있어서 당장 파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cash flow from operation 같은 경우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45불 가까이까지 올랐다가 작년에 4불대로 내려왔었는데요. 지금은 10불에서 15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총 76 밀리언 혹은 1000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은 가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회사이며 성장 포텐셜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지만 재무제표상 아직은 증명할 것이 많이 남은 회사로 지금 같은 마켓에서는 리스크 테이킹을 할 생각은 아직 없는 회사고요. 분기 실적들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로 넘어갈 텐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 영상을 올려서 인공지능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회사라고 디테일한 정보를 나눴었습니다. 이 회사는 바로 ARM Incorporation ticker symbol ARM으로 엔비디아가 총 147 밀리언 혹은 2천억 원가량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자, ARM 같은 경우 전 세계 스마트폰의 99% 이상의 칩들을 디자인하고 있고 랩탑, 태블릿, 무선 아이폰, VR 기기, 데이터 센터 등에서 사용되는 칩과 프로세서의 디자인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ARM 칩의 효율성이 다른 칩 디자인에 비해 뛰어났으며 무게도 훨씬 가볍고 무엇보다 이 칩을 사용할 경우에 별도로 쿨링이 따로 필요 없었기 때문에 애플에서 1985년에 추방하고 나서 시작한 넥스트라는 회사의 컴퓨터들의 메인 프로세서들을 ARM이 디자인한 칩들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7년에 애플에 돌아오면서 아이팟, 아이폰 1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애플 제품에 ARM이 디자인한 칩들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ARM 칩 디자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자인으로 280 빌리언 혹은 2800억 개 이상의 ARM 칩들이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칩을 디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50조 원을 넘게 주면서 인수를 하려고 했던 회사인데요. 엔비디아가 ARM까지 인수를 하게 된다면 엔비디아가 세미컨덕터 칩 시장을 독점할 것을 우려해서 정부에서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막아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수를 실패하고 나서도 엔비디아는 곧바로 ARM을 인수하지는 못했지만 크게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만큼 이 회사의 성장 포텐셜을 높게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토탈 레베뉴 같은 경우에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growth profit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operating income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분기에 잠깐 마이너스였지만 4분기에 다시 회복을 했고요. 순수익 역시 작년 3분기 때 마이너스였다가 4분기 때 플러스로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total asset도 total liability보다 3배 이상 많은 회사고요. cash flow from operation도 플러스인 회사입니다. ARM 같은 경우에 워낙에 기대가 컸던 회사였기 때문에 51불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한 날 주가가 25%나 올랐었고 불과 6개월 만에 주가가 100% 이상 올라서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한 주당 124불인 주식입니다. 자, 페이트론 서비스 멤버분들에게도 상장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회사인데요. 10년 이상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포트폴리오에 엔비디아처럼 들고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ARM 같은 경우 엔비디아, AMD처럼 서로 GPU 칩을 놓고 경쟁하는 회사가 아니라 거의 모든 칩들의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야가 꾸준히 성장하는 한 이 회사도 크게 성장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이미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PE 레이쇼를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10배가량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PE 레이쇼가 75불 선인데 ARM의 현재 PE 레이쇼는 1598로 수치상으로는 지나치게 고평가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회사이고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주식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풀백을 기다리면서 분기 실적 발표 수치들을 팔로우할 생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상 오늘은 엔비디아가 최근에 가장 크게 투자한 5개 인공지능 회사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드린 회사들 중에 관심 가는 회사가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매수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